움직이지 마. 손목 모아. 잠깐만요. 오해예요. 전 아무 잘못도...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따라와.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준서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죠? 68세 여성이 금발 가발을 벗어던지는 순간 35세 젊은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30년 은행원 경력도 그냥 숫자일 뿐인가요? 그 순간 호텔 뒷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칩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6개월이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는 걸 깨달은 68세 여성이 어떻게 30년 전 자신의 경력을 무기 삼아 사기단 전체를 무너뜨렸을까요? 외로움을 먹고 자란 1억 2천만 원 사기극.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복수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은희 할머니가 30년 은행원 경력으로 준비한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사기꾼조차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강은희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68세 강은희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우울증 약, 텅 빈 식탁, 그리고 시계 소리만 가득한 집. 은희 씨의 하루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흘러갔습니다. 엄마, 제발 밖에 좀 나가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미국에 사는 딸 지연이가 화상통화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결정을 내리던 그 당당했던 여자는 이제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은희 씨에게 딸이 택배로 보낸 선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스타더스트 콜라텍 3개월 이용권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대학생 때 댄스 동아리 회장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춤춰보세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은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40년 전 대학교 댄스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출 때의 그 짜릿함, 음악에 몸을 맡길 때의 그 자유로움.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었죠. 지금의 나한테 무슨 춤이야. 은희 씨는 이용권을 서랍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은희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빨간 실크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춤출 때 이거 두르면 정말 예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는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볼까? 일주일 후 은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타더스트 콜라텍의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화려한 미러볼이 천장에서 반짝이며 무지개 빛을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와 경쾌한 트로트 멜로디가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은희 씨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대학 축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춤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은희 씨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악이 바뀌고 사람들이 파트너를 바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나이 든 할머니가 무슨 춤을 춰. 다들 날 보고 웃겠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오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잘생긴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댄스 강사 박준서라고 합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한 곡 같이 쳐보시겠어요? 은희 씨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구경만. 하지만 준서는 상냥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리드할게요. 천천히 해봐요. 은희 씨는 마지못해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플로어로 나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서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처음엔 발이 꼬이고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어느새 은희 씨는 음악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세가 정말 남다르세요. 혹시 전문가셨어요? 은희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옛날에 잠깐. 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본 회원 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으세요. 개인 레슨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그날 이후 은희 씨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준서의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슨비는 월 12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은희 씨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정말 훌륭한 강사였어요. 그는 은희 씨의 작은 발전도 놓치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턴 정말 완벽했어요. 이 스텝은 프로 수준인데요. 그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은희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레슨이 끝난 후 준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전국 시니어 댄스 대회가 2달 후에 있어요.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때요? 어머님 실력이면 충분히 입상하실 수 있어요.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회요? 제가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다만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의상, 안무 편곡, 등록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략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500만 원. 은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대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준서는 은희 씨를 위해 특별한 안무를 짰습니다. 레슨 시간도 주 3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서는 레슨 중에 은희 씨의 허리를 잡을 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특별해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요. 은희 씨는 그의 말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68세의 나이에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후 처음으로 2개월 후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은희 씨는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40년 만에 다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나이도 그저 음악과 몸의 움직임만이 존재했습니다. 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 씨는 무대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치는 준서를 봤습니다. 결과는 3등, 입상이었습니다. 준서가 달려와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은희 씨는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일주일 후 준서가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한 방송국에서 시니어 댄스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어머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방송 출연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은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송이요? 정말요? 준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방송 출연을 위해서는 프로모션 영상을 먼저 제작해야 해요. 전문 촬영팀, 편집, 음악 작업 등이 필요한데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은희 씨는 조금 놀랐지만 이미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준비된 것처럼 준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이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그냥 제자로만 보지 않아요. 한 여성으로 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어머님의 우아함, 열정,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제가 끌렸어요. 은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서 씨, 그게 무슨...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도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곁에 있을 때 제가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은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8세에 다시 찾아온 설렘. 35세 젊은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본다는 것. 비현실적이었지만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은희 씨는 800만 원을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준서는 감사하다며 그녀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준서와 은희 씨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레슨이 아닌 날에도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은희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니 은희 씨. 이걸 받아주세요.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준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혼의 표시예요. 저 진심이에요. 은희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은희 씨는 완전히 행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은희 씨, 우리 함께 댄스 스튜디오를 차려요. 제 이름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서 은희 씨 명의로 하면 돼요. 강남에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초기 투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해요. 성공하면 우리 둘 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은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억 원. 그건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면. 은희 씨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총 1억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은희 씨가 준서에게 돈을 건네는 날이었습니다. 둘은 콜라텍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은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우리 미래 잘 부탁해요.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은희 씨. 정말 고마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준서가 자리를 떴습니다. 은희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은희 씨는 별 생각 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미라야, 이번 거 대박이야. 1억 2천 받았어. 늙은이들은 외로움만 건드리면 끝이라니까. 약혼 반지? 그거 인터넷에서 10,000원짜리 큐빅이야. 하. 다음 주 우리 결혼식 올리고 제주도 가자. 이 돈이면 충분해. 준서의 웃음소리가 화장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6개월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사랑도 칭찬도 미래도 전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가방을 움켜쥐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30년 전 은행 직원증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금융 사기범들을 상대했던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그 순간부터 강은희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은희 씨는 밤을 새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박준서의 이름을 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커뮤니티, 각종 게시판에 박준서에 대한 피해 사례가 수십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콜라텍 댄스 강사 박준서에게 사기당했습니다. 3천만 원. 박준서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랑한다고 하더니 돈만 받고 사라졌어요. 피해자는 모두 50대 이상 여성들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야. 은희 씨는 피해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준서에게 당한 피해자분들, 저와 연락해 주세요. 함께 대응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4명의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모두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그들을 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5명의 여성이 둘러앉았습니다. 각자의 피해 사례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수법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해서 대회 출전, 방송 출연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마지막에는 사랑 고백과 함께 큰 돈을 가로챘습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만으로는 부족해요. 제 경험상 이런 사기꾼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30년 은행원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는 메모지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희 씨는 먼저 은행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후배, 경찰청 지능범죄과에 있는 선배, 그리고 사설탐정 일을 하는 옛 동료. 하나씩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박준서라는 사람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일주일 만에 놀라운 정보가 모였습니다. 박준서의 본명은 박성민. 10년 전 유사수법으로 징역 2년을 살았고 출소 후 이름을 바꿔 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약혼녀 윤미라. 그녀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빼내고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은희 씨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준서의 약점은 무엇일까? 바로 정가 때문에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습니다. 은희 씨는 이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만약 큰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정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준서는 반드시 움직일 거야. 은희 씨는 가발과 명품 옷을 샀습니다. 금발 가발, 샤넬 수트,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제너퍼 캥.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목소리 톤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꿨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고객을 상대했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10월 5일 은희 씨는 준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발신자는 제너퍼 캥. 귀하의 댄스 스튜디오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니어 헬스케어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50억 원 규모 투자 가능합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이틀 후 준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은희 씨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걸렸어. 그녀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함정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은희 씨의 치밀한 계획서를 보고 동의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10월 12일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컨퍼런스룸.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준서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약혼녀 윤미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금발 가발을 쓴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영어 억양으로 인사했습니다. 나이스 투 미트 유 미스터 파크. 임 제너퍼 캥. 준서는 은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제너퍼는 능숙하게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니어 댄스 시장은 블루오션입니다. 향후 10년간 300% 성장이 예상됩니다. 귀하의 스튜디오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제너퍼가 계속했습니다. 다만 파트너십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시면 저희도 계약금 50억을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의심을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5천만 원을 들고 다시 호텔로 왔습니다. 컨퍼런스룸에 제너퍼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증금 준비하셨나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너퍼가 천천히 금발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은희 씨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죠? 30년 은행원 경력도 그냥 숫자일 뿐인가요? 그 순간 컨퍼런스룸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박성민 씨 사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윤미라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은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피해자 5명의 진술서,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전부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은행원으로 일하며 수없이 사기꾼들을 상대했던 그 냉철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준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법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용했어요. 그게 가장 용서받지 못할 짓이죠. 경찰이 준서와 미라를 끌고 나갔습니다.
컨퍼런스룸에 은희 씨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짜 약혼 반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10,000원짜리 큐빅 반지. 6개월간 그녀를 속였던 거짓의 상징. 이제 끝이야.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준서와 윤미라는 상습 사기죄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액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은희 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은 모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5명의 여성이 모였습니다.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녀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68세 전직 은행원, 30년 경력으로 사기꾼 검거. 기사가 나가자 수많은 댄스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사로 오시겠어요? 시니어 클래스를 맡아주세요. 은희 씨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건 춤이었어. 준서가 아니라. 2024년 12월 은희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실버 댄스 커뮤니티. 사기 피해를 당한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댄스 교실이었습니다. 전문 댄서들을 초빙하여 제대로 된 레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요. 첫 수업이 열린 날, 은희 씨는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남편이 선물했던 그 스카프. 그녀는 거울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다시 일어섰어. 미러볼이 천장에서 반짝이며 무지개 빛을 뿌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희 씨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아닌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피해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인생 최악의 순간에 자신의 과거를 무기 삼아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강은희 씨는 68세의 나이에 2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 둘째,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30년간 쌓아온 은행원의 경험이 그녀를 구했습니다. 사기꾼을 상대하는 법, 증거를 수집하는 법, 계획을 세우는 법.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무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살면서 각자의 경험을 쌓습니다. 어떤 것은 직업이고, 어떤 것은 취미고, 어떤 것은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구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은혜 씨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68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 속에는 어떤 무기가 숨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구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경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강은희 씨는 오늘도 실버 댄스 커뮤니티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러볼 아래에서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웃으며 춤추는 그녀를 보면 누구도 그녀가
6개월 전 1억 2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였다고 믿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이제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